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잘함이 47, 못함이 44%입니다. 부산에서는 잘함이 50이고 잘못함이 35, 대구에서는 잘함 41%, 잘못함이 45%, 잘함이 경남에서는 잘함이 52%, 잘못함이 34%입니다. 이게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7%예요. 그러니까 매우 잘함이 29%, 대체로 잘함 38%로. 근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한다는 게 47%인데 매우 잘함이 15, 대체로 잘함이 32%. 잘못한다는 응답은 44%인데 매우 잘못이 26%, 대체로 못함이 18%여서 약간 국정 지지율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인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가요?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앞서 이제 제가 말 끊기 전에 제 말을 네.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전 부동산 이슈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불이 그렇게 크게 붙지는 않은 느낌인데.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 잘함 잘못함이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함이 47%, 잘못함 44%잖아요. 요 수치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좋아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 났을 때 수개월 전에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나섰고 또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매물로 내놓고 그때 매물 없었는데 매물이 나오고 강남에 100몇십억짜리가 100억에 팔리고 수십억짜리가 몇 억 떨어져서 팔리니까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때부터 이거는 아주 단기간에 잠깐 반짝이는 정책이지 중장기로 보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모습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매매까지도 상승세가 돌아서면서 이제 이것이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이든 메시지든 이슈든 서울시 1,000만 인구한테 이게 스며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제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숫자들이 이제 이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를 보여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47대 44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67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47이면은 이미 벌써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임기 초반이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지방 이슈에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특정 정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명피라는 인물에 대해서 불만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물론에 있어서는 이런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이슈에서는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정원호에 대한 인물론을 보면은 인물 대 인물에서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0대 37 아직은 3%라고 여기엔 나와 있지만 쫓아가고 오차범위 있고 냅니다. 오차범위 내고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계속될 거다 그런 생각을 오세훈 합니다. 후보가 그래서 부동산 3중 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책 라인 교체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저는 주제가 이민찬 저는 이 수치를 보고 47 서울 부동산 정책 이재명 부동산 정책 얘기한 거 보면 47대 44 이걸 보고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책을 쓴 거예요. 부동산은 이재명 정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슈였어요. 굉장히 불리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고 부동산이 핵심 이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중에서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 다 나눠서 본인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진영 내에서도 본인들이 유리한 이런 진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니까 네.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그 부작용이 결국에는 근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좀 대국적으로 정책을 펴고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게 해야지 선거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삼중고 이거 참사 얘기하면서 정책 라인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여기서 첨언 하나만 좀 네네네. 이게 47, 44잖아요. 자람 47, 네. 44. 여기서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뜯어보면은요. 네. 47, 그러니까 잘한다는 47이 네. 매우 잘함이 15고 대체로 잘함이 그렇죠. 32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대체로 잘하면 이제 네. 고민에 들어가신 분도 아. 거긴 충분히 있다. 다만 잘못한다는 것에서는 매우 매우 잘못한다는 게 26이고 아. 대체로 못함이 18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매우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트렌드가 매우 잘하면서 대략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대체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못한다. 이렇게 네.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윤 대변인도 또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이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이 현재 그냥 느끼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대출이 너무 막혀 있으니까 이걸 네.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다.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하소연을 하신 네.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제 좀 있으면 1년 되죠. 그렇죠. 그 이후로 부동산 정책 몇 번 하면서 결론은 서울 경기 쪽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 묶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때 네. 이게 올해 말까지예요. 네. 올해 말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하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풀면은 풀어야 될 이유를 얘기할 거고 계속 가면 계속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할 네, 텐데 네. 계속 가면은 네. 사람들 뭐야 이거 계속 이래야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대출 안 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네,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해라 하더라도 빚어서는 못한다. 네. 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조금씩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그렇죠.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네,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출 안 받고 네. 집 사는 시대가 돼야 되면 누가 모르냐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걸로 순간순간을 넘겨왔던 정권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짓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근데 지금 우리 무슨 얘기예요? 장특공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 결국은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모르냐고 20년 전부터 당해왔던 건데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서울시장 선거 앞에 있으니까 정원 후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 이렇게 흐트려가지고 이슈 딴 데로 돌려서 선거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후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원 후보를 공천한 게 민주당에서는 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박주민 같은 뭐 한 3선 정도 되는 뭐 전현희 의원 같은 분이 만약 후보가 됐으면 네. 정치 이슈로 이거 뭐 덮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슈로 가다가도 글로 갔다가 뭐 이러면서 시간 지날 수도 네. 있었어. 네. 근데 정원 후보는 입이 없잖아요. 자기 색깔이 없어. 예를 들어 뉴욕시장 된 뭐 맘다니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막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거 맞아요. 됐단 말이에요. 네. 맘다니는 네. 뭐 무슨 부유세 만들어 막 네. 초고가 아파트 가가지고 여기 누구 집인데 네. 여기야 여기 세금 때릴 때가 여기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럴 수도 있냔 말이지. 그럴 만한 그게 없잖아 이분이.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았다고 치고 네. 빤빤히 당할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만 잘하시면은 저도 와 이거 서울은 다르게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되면 누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오세훈이 좋아하죠. 아니 본인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아, 내가 장관 씨? 내가 좋아하지. 그거는 평가 끝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뭐 그 얘기를 못 꼭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요? 장모씨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우리 이민철 대변인은 그냥 저긴 당연 김진태 후보잖아. 그런가? 네, 그렇죠. 저희 김지태 후보. 미안해요. 주고 나서나 김진태. 네. 아, 주구나는 아니에요. 김진태 오세훈. 예. 하여튼 참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 저도 이제 우리 좀 선거가 끝나면 우리 흑백 여의도에서도 경제 전문가나 좀 경제 이슈를 많이 다루는 유튜버 분들 중에 조금 그래도 이렇게 중립적인 분들을 좀 모셔놓고 진짜 한번 돈 버는 얘기나 이런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직접적으로 전문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매물이 안 풀리는데 이 이유도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데도 대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요. 당연하죠. 사에도 살 사람이 대출이 네. 돼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이게 이번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 역시 유권자가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이슈 자기와의 어떤 생활에 이렇게 밀착된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고 그 후보의 인물 이슈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세훈 후보는 이미 21년에 서울에 있는 전체 동에서 전부 다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금천, 노도강 이런 곳에서도 비록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은 다른 사람을 찍었지만 시장은 오세훈을 찍었던 경험을 서울 시민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운 선거에서도 또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찍는 게 어렵지 두 번 찍는 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캠페인에 실패하고 있고 정원호라는 사람의 서울 시민이 잘 몰랐잖아요. 네. 몰랐는데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썸을 타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썸 타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정책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토론은 안 하고 도망만 다니고 네. 이런 이미지들이 차곡차곡 쌓인 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부동산 대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대출은 꽉 막고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르지만 네. 우리 주식 대출은 B2 지금 최대예요. B2. 주가가 올라야지 그나마 물타기가 되니까 네. B2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 그러니까 그 지금은 단기간에 그런 거고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그런 모습이 리스크 관리를 되게 선택적으로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막으면 네. 정권 무너져. 은행이나 이런 쪽은 그렇죠. 수익원이 없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불리한 이슈니까 틀어막고 네. 주식은 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뉴스를 보면 네.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걸 부동산을 살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답답한 게 이 정부의 뭐 고위층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으려고. 네, 그럼 네, 그 네. 뛰는 거를 일부러 가치가 없는 거를 띄우려고 네.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네. 그러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좋은 데 살고 싶고 네. 그렇죠? 뭐 여건도 좋은 데 살고 싶고 조금 더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새 집에 살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요.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세금이라든지 무슨 정책으로 뭐 대출로 묶고 하는 게 맞냐? 이게 언제까지 가냐? 정권 5년만 한다고 5년만 보고 가는 거냐라는 걸 저는 묻고 싶단 말이에요. 네. 본인들은 그럼 새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식들 다 미국 보내놓고서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런 정책 방향은 시한이 있다. 근데 네.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네. 하신 말씀 중에 네. 그 주식 팔면은 집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 보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보면 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건 경제 이슈가 아니니까 경제 네. 세션이니까 말씀 안 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부동산원에서는 항상 그거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그렇죠. 네. 자금 출처 네. 조사할 때 거기서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네. 채권하고 주식 팔아서 네. 거기에서 그걸 팔아서 그 매수금으로 그렇죠. 매도금으로 네. 썼느냐 네. 안 쓰느냐 네. 이거 네. 체크하거든요. 네. 네. 그게 계속 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실물 경제로 오냐? 안 안 가고 안 있다고 가고 얘기하고 있죠. 있어요. 그거는 아예 통계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돈 벌면 이 기회다 하고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윤희석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네. 봅니다.